안녕하세요. AK라디오 백종민 강희종의 테크토크. 오늘은 테슬라의 실적 발표와 그로 인한 AI 반도체 칩들의 주가들의 급락 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 기자님. 네네. 어제 미국 증시 보셨죠? 어제라고 하시면은 24일이죠? 24일 현지 시간으로 네. 24일. 오늘 지금 한국 시간은 25일입니다. 네. 저희 하이닉스 반도체, 삼성 반도체, 삼성전자 주가들 다 오늘도 예. 주주분들이 많이 아우성이 많으시네요. 저기 아마 테슬라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네. 이제 미국 주가에 좀 영향을 좀 우리나라도 지금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어제 저도 밤에 미국 증시 개장을 할 때 보고서 깜짝 놀랐는데 그냥 바로 10% 그냥 테슬라가 내리꽂더라고요. 12%까지 내렸습니다. 네. 아침에 눈 떠서 열어보니까 마이너스 12% 네. 보길래 참 아예 전체 시장을 보니까 시장도 엉망이더라고요. 네. 나스닥 3% 그냥 빠져 있고 S&P 500 그렇죠. 엉망진창이던데 참 과연 테슬라로 시작된 이 시장의 문제가 무엇이는지 우리 정말 이 테크에 그 AI 쪽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지 한번 진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그러시죠. 자, 테슬라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게 보니까 수익이 전년 대비 45%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전년 동기죠? 네, 전년 동기 네. 대비 45%를 감소를 했는데 그 시장에서는 그것보다도 그 완전 자율주행차 그리고 옵티머스 로봇 이런 그 AI 분야에 대해서 테슬라가 명확하게 언제 출시하겠다 이런 시점을 좀 일론 머스크가 밝히길 좀 기대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밝히지 않으면서 또 실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AI가 좀 너무 좀 과열된 거 아니냐. 좀 이런 인식이 좀 커지면서 전체적으로 다른 테크 주주들도 같이 영향을 받은 거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강조했던 게 차 판매도 강조했지만은 자기들은 AI 기업이다. 그렇죠. XAI도 저기 투자를 많이 한다 하면서 예. 강조를 했고 어떻게 보면 최근에 스펙스에서 조금 삐거덕했잖아요. 저기 로켓 발사에도 좀 문제가 좀 있었고 하면서 AI 쪽으로 하면서 옵티머스 로봇을 좀 이제 외부에도 판매를 하겠다는 얘기도 했었고 로봇 택시를 통해서 한번 또 판을 확 흔들겠다. 우리는 AI 기업이다. 그렇죠. 했었는데 이것을 조금씩 밀었더라고요. 점점 이게. 네. 원래 그 8월 얘기하다가 10월로 네. 좀 밀었습니다. 그렇죠. 주주들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나 봐요, 진짜. 그렇죠. 이제 어떤 주가라는 게 회사의 미래 장래 그 가치를 반영하는 건데 전기차나 이런 것들은 이미 좀 많이 됐고 앞으로 테슬라의 어떤 그 가치가 그런 어떤 AI 분야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그게 좀 반영이 됐었는데 이제 그거가 좀 명확하게 좀 불투명해지니까 좀 실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테슬라 주가 요새 많이 올랐잖아요, 실은 어떻게 보면. 네, 그렇죠. 최근에 10일 이상 연속 상승하고 한 50% 이상 오르지 않았던가요? 한 70% 가까이 올랐던 것 같은데요, 제 기억에. 네. 근데 이 테슬라 주가 같은 날 또 이 구글도 사실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테슬라와 구글이 동시에 이제 어닝 시즌을 열었다. 매니피션트 7의 시즌을 열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두 기업이 다 시장에 충격을 줬다라는 우려가 많으면서 어제 시장이 다 같이 빠진 게 아니냐. 그런 분석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보면 전반적으로. 네. 그런데 엔비디아도 같이 테슬라와 같이 좀 영향을 좀 받은 거 아닌가요? 네, 이게 저도 좀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 전반적으로 이 엔비디아가 지금 어제는 한 테슬라만큼 빠지지는 않았죠. 근데 어쨌든 또 충격을 하나 좀 받고 갔습니다. 네. 이게 트럼프가 저기 대만을 협박을 하면서 TSMC가 빠지고 이제 엔비디아까지 같이 좀 충격을 받았던 그런 영향이 있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절반 정도 빠졌죠. 테슬라에 한 6% 정도 이제 하락을 했는데 투자자들은 테슬라나 구글이나 좀 AI 투자를 통해서 뭔가 좀 돈을 버는 듯한 모습을 좀 바랬던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이 좀 아무래도 좀 약하지 않았나. 그러면서 이때다고 한번 팔자라는 좀 신호를 포착한 거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실제로 AI가 그동안 챗GPT 이후에 되게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뭐 구글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뭐 다른 기업들도 실제로 이걸로 인해서 수익이 날지 안 날지는 좀 불투명한 상황이다 보니까 좀 AI에 대해서 과연 이게 실제로 이게 실체가 있는 거냐, 언제나 언제쯤 이게 수익이 날 수 있는 거냐에 대한 좀 의문 이런 것들이 좀 최근에 좀 제기된 거 아닌가. 이제 최근에 뭐 몇몇 애널리스트들이 뭐 그런 우려를 하고 이제 AI 뭐 버블이 터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왔었죠. 예. 근데 재밌는 거는 이 테슬라가 이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폭락하는 동안에도 이 테슬라의 IR 문답이라든지 또 구글의 IR 문답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은 공통점이 하나가 나와요. 이게 AI 투자는 더욱더 강력하게 하겠다. 네. 라는 이런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공통적인 메시지인데요. 가장 재미있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이 썬다 피차이 구글의 CEO죠 지금요. 네. 근데 이 아저씨가 뭐라 그랬냐면은 투자를 안 하는 위험이 투자를 하는 위험보다 더 크다. 네. 라는 발언을 했어요. 네. 굉장히 의미심장하는 거죠. 네. 이게 지금 사실 구글 같은 경우에 이번에 실적에도 좀 나왔지만은 아마 검색 같은 경우에도 좀 AI 기능을 좀 반영을 하면서 실적이 조금씩 뭐 괜찮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해요. 다만 유튜브 검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광고에서 좀 실적이 흔들리는 부분들에서 그래서 아무래도 인정을 해야 되겠지만 이 지금 만약 AI에서 이 쩐의 전쟁에서 뒤졌다가는 정말 도태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모습이 지금 뭐 테슬라나 뭐 메타나 구글 이 사람들이 발표한 실적과 신제품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결국 이 기업들이 투자를 한다면 되게 돈을 쓴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그 어디에 가장 많이 좀 투자가 되는 걸까요? 정답은 딱 하나로 귀결되고 있어요. 엔비디아 칩. 그러니까 지금 AI에 대한 투자는 결국 네. AI 반도체에 네. 대한 투자다. 지금 재밌는 게 지금 구글이나 메타나 테슬라나 보도자료나 이 사람들의 애널리스트와 Q&A 한 걸 보면은 공통된 단어가 딱 하나 또 나오는 게 있어요. H100. H100이 그 엔비디아가 지금 팔고 있는 네. 그 GPU죠. 네. 이 GPU를 더 사드리겠다. 그런 말을 지금 계속 나온다고 언급을 합니다. 네. 지금 머스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텍사스에 있는 기가 팩토리에 지금 5만 대를 들여다 놓겠다. H100을. 5만 대.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사실 이게. 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머스크가 지금 테슬라하고 XAI,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운영하기 시작한 그 AI 업체죠. 연말까지 H100을 9만 개 사드리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 정도의 그 생산이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생산이 부족한데 서로 지금 그 엔비디아 칩을 사려고 지금 다들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머스크도 지금 이렇게 발언을 또 같이 애널리스트에게 이런 얘기를 했죠. 이게 엔비디아 칩을 성능이 대단하고 정말 뭐 자기도 뭐 높게 평가한다. 근데 살 수 있을지를 모르겠다. 정말. 이 얘기는 애널리스트하고 대화할 때마다 계속 머스크가 발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살 수 없다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도조라는 슈퍼컴퓨터를 만들어서 스스로 뭐 자율주의 학습을 시키고 AI 연습을 하겠다 하고 하는데 애널리스트들은 또 이거를 그렇게 믿는 것 같지 않아요. 작년에도 일부 애널리스트가 이 테슬라의 슈퍼컴퓨터가 어마어마한 가치를 갖고 있다고 평가를 하긴 했었는데 지금 최근에는 이걸 못 믿겠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아,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이게 뻥카가 아닌가. 네. 엔비디아를 좀 자극해서 더 칩을 많이 갖고 오고 싶어하는 그런 희망사항을 좀 담은 거 아닌가라는 표현도 나오는 것 같아요. 메타도 최근에 라마라고 이제 네. 그 인공지능을 좀 발표했죠. 이
메타가 지금 또 재밌어요. 이게 메타가 라마라는 AI를 발표를 했는데요. 3.1이라는 라마 3.1을 그러니까 3.0에서 3.1을 한 4개월 만에 올렸는데 이걸 또 거의 엔비디아하고 같이 거의 그냥 손잡고 뭐 한 거나 거의 마찬가지 상황을 봐야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아, 그 메타하고 엔비디아가 되게 좀 약간 밀착을 하는 그런 분위기인가 보죠? 이게 연초에 저커버그가 엔비디아 젠슨 황하고 자켓을 바꿔 입고 사진을 찍은 그 이게 경우가 있었어요. 네. 그 둘이 또 그래서 또 인스타에 올리고 또 그랬죠. 네. 서로 이제 친밀함을 과시한 거군요. 그렇죠. 이게 그 정도는 돼야 이게 젠슨왕의 옷을 바꿔 입을 정도는 돼야 좀 친하다. 네. 아, 유명하잖아요. 젠슨왕 그 가죽 재킷. 우리나라에서도 그 최근에 그 이혜진 네이버 의장이 그 네. 같이 뭐 젠슨랑 만나서 찍은 사진도 올려놓고. 네, 근데 그 정도는 뭐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 차이가 맞고요. 옷을 더 갈아입을 네. 정도는 돼야. 제가 듣기로는 뭐 의미 수준 차이가 비교할 수 없다고 저는 알고 들었습니다. 근데. 네. 그러니까 젠슨왕의 이 가죽 자켓, 그 1,000만 원짜리 가죽 자켓을 저커버그가 입었죠. 네. 그리고 젠슨왕은 저커버그가 입었던 가죽 자켓을 또 다 같이 입었고요. 그리고 돈독하게 썼죠. 네. 그때 또 이게 무슨 신혼가들 다들 고민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요번에도 이 라마 3.1이라는 걸 발표를 하면서 이 저커버그가 엔비디아와 협력을 했다는 걸 또 굉장히 강요를 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서 재밌는 거는 또 며칠 있다 28일에 두 사람이 또 대담을 또 예고를 해놨습니다. 아, 28일만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이게 두 사람이 또 직접 또 앉아가지고 이걸 또 뭐 걔들은 뭐 미국 애들은 또 뭐 노변 담화 이런 걸 그런 식으로 뭐 표현을 많이 하죠. 둘이 앉아가지고 뭐 AI에 대해서 또 떠든다고 하는데 뭐 뻔한 거 아니겠어요? 자신들의 협력 관계에 대해서 그렇군요. 떠들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봐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서로 이제 AI를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많이 이제 엔비디아 칩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또 경쟁력인데 메타가 거기에서 좀 앞서 그래도 유리하다. 그렇게 좀 볼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그런 모습이라고 봐야겠죠. 이게 이 저커버그도 또 이 엔비디아 칩을 또 왕창 사와서 이게 16,000개를 사왔다고 사용했다고 또 발표를 직접 아예 보도자료에 써 있어요. 그리고 저커버가 직접 블로그를 썼어요. 블로그를 쓰면서 이 라마라는 걸 내가 오픈 소스로 AI를 만들게 뭐 발전시키겠다. 그러면서 그 프론티어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결국 구글의 제미나이나 챗GPT 뭐 4.0이나 뭐 엔트로픽스의 뭐 클로드라는 그런 지금 최고 수준의 AI들과 경쟁해서 내가 앞서가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거기 하나가 또 빠진 게 있어요. 애플. 아, 그렇죠. 네. 애플은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언급은 안 했었는데 저커버그가 노리는 거 어떻게 보면 애플도 포함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게 저커버그가 애플에 지금 또 원한이 많거든요. 그렇죠. 과거 이제 광고 때문에. 네, 광고 애플이 지금 그 아이폰 쓰시는 분들 있었죠. 많이 아시겠지만은 이 추적형 광고 뭐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선택지를 소비자들에게 줬죠.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에게는 자신의 개인 정보를 넘겨주지 않는 그런 기회를 준 거죠. 이 페이스북에서 무제한 뜨는 이 광고들 그걸 막겠다는 건데 그걸로 인해서 페이스북은 엄청난 매출 감소를 꺾고 그때 페이스북 주가가 무지하게 빠졌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페이스북 주가가 또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를 한번 한다고 하다가 그게 거의 그렇죠. 뭐 저기 아무것도 없는 게 되면서 주가가 빠졌는데 그렇죠. 예. 최근 이 저커버그는 이 AI에도 집중 도출하면서 그냥 다시 또 바짝 또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대신 중에 애플은 좀 AI가 좀 늦게 대응하면서 네. 좀 뒤쳐져 있는 그 느낌이 있죠. 늦었지만은 또 이번에 또 이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자신만의 그 또 모델을 들고 나오면서 지금 또 굳건하잖아요. 어제도 애플은 뭐 얼마 안 빠졌어요. 한 2%. 그리고 지금 월가에서도 좀 목표 저가를 계속 높여잡고 있어요. 아, 예. 지금 뭐 260달러까지 뭐 하는 뭐 JP 모건에서도 그렇게 제시도 하기도 했는데 그 얘기는 애플만의 클로즈된 그런 생태계가 지금 AI 생태계가 또 발생하고 있는데
저커버그는 나 이거 못 보겠다. 자존심. 자존심이 관련 강한다. 나 이거 문제겠네요. 한번 여기 한번 걸고 넘어지겠다. 물론 네. 거기에는 뭐 구글이라든지 뭐 챗GPT 그런 것도 내가 한번 경쟁 한번 해보겠다. 근데 파트너는 누구? 엔비디아가 엔비디아, 네. 젠슨 황. 네. 딱 나오잖아요. 답이 나오잖아요. 네. 우리 둘이 같이 손잡고 한번 해보겠다. 네. 이런 것을 재킷을 받고 신호를 주더니 이제는 직접 둘이 나와서 대화까지 한다 그러고 이렇게 오늘 또 엔비디아가 자료를 냈는데 이 적극 그거 발표한 이 라마를 우리가 적극 지원하는 토탈 솔루션을 지원을 하겠다. 뭐 칩부터 뭐 슈퍼컴퓨터까지 지원하겠다. 그런 또 발표를 하더라고요. 아니 뭐 기다렸다는 듯이 내놓은 건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걸 보면은 여전히 수요는 엔비디아 칩의 수요는 대단히 많이 남아 있다. 어쨌든 테슬라, 구글, 페이스북까지 세 개만 해도 지금 이게 뭐 수요가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네. 이런 부분에서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이번 실적 발표에서 좀 빼먹은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당장 좀 유동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엔비디아에 대한 좀 전망은 뭐 나쁘지는 않겠네요. 계속해서 좀 수요들은 굳건하게 버틸 수 있는 그런 것 같네요. 예, 아무래도 이 매니피센트 세븐 이 기업들이 돈을 얼마나 벌어들여서 계속 투자할 수 있냐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지금은 아직도 투자를 중단할 생각은 없는 것 같다는 그게 네. 메인 포인트죠. 그리고 최근에 동향을 보면은 이 엔비디아 칩을 사려고 다양한 방법들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금융기법까지 나오더라고요. 이 펀드를 조성해서 엔비디아 칩을 구입을 하고 그 펀드들이 그 칩을 빌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 VC들이 또 칩을 구입해서 자신들이 투자한 스타트업들에게 또 빌려주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엔비디아 칩에 경쟁하려는 뭐 시도들도 많이 나오고 있지 하더라고요. 뭐 소프트뱅크도 또 뭐 최근에 영국에서 또 칩을 회사를 인수하기도 했고 하긴 하지만은 이게 아직은 좀 또 엔비디아가 거의 독점적으로 하고 있죠. 근데 그래도 엔비디아가 지금 깔아놓은 정말 한 10년 가까이 주력해서 깔아놓은 이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는 때가 이제 온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 가장 중요하다고 지금 얘기가 듣고 있는 게 이 블랙웰.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엔비디아가 새로 신제품으로 내놓는 이 블랙웰이란 칩. 이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존의 그 GPU의 어떤 그 업그레이드 버전인가 보죠? 네, 이게 업그레이드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정말 획기적인 업그레이드라고 지금 시장에서 평가가 나오고 있고 시장 평가가 아니라 학계에서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실제 쓰시는 분들이 네. 제가 며칠 전에도 실제로 저기 학교에서 쓰시는 분들에게서 한번 취재를 한번 갔다 왔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엔비디아가 그동안 준비해온 결과물이 이번에 제대로 터지는 것 같다. 그러면서 아마 다른 기업들이 뭐 쫓아오기가 아마 어려울 것 같다는 식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뭐 다른 NTL도 그렇고 다른 기업들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엔비디아를 추격하기 위해서 되게 좀 노력하고 있는데 네. 그 사이에 또 엔비디아는 또 한 발짝 더 앞에 나가 한 발짝이 아니라 거의 한 10발짝 가까이 뛰어온 것 같다는 그런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칩에만 투자를 한 것이 아니고 이 칩을 서로 연동하는 그런 기술들 그리고 그를 또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기술들이 정말 대단히 높아 올라간 수준이다 보니까 이거를 사와서 돌리는 것이 돈을 절약하는 길이라는 걸 이제 빅테크들도 알고 있다는 네.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네. 이걸 거기에 들어가는 우리 HBM 칩들이 메모리들이 어마무시하게 늘어나거든요. 급격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에 대한 주문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하이닉스만으로 안 되니까 마이크론한테도 주문을 넣어야 되고 삼성한테도 필요한데 삼성은 아직 쪽이 그렇죠. 좀 더 인증이 더 필요하다 보니까 조금씩 단계를 밟아가는 단계라는 거죠. 근데 이 칩이 성공을 해야지 결국 어떻게 보면 삼성에도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뭐 지금 하이닉스는 당연히 수혜를 받고 있지만은 아마도 계속적인 좀 롱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블랙웰이 싶네요. 잘 되면 네.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도 결국은 수혜를 받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컴퓨텍스에 가서 실물들 보고 왔는데 이 블랙웰 세트에 보면은 그 칩을 주변에 ACM들이 정말 빽빽하게 박혀 있거든요. 그게 그게 하이닉스가 공급한 지금 하이닉스와 마이크론들이 네. 공급하고 있는데 그게 그 어마무시한 D램들이 본격적으로 빅테크들에게 공급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그 버전이 점점 더 올라갈수록 블랙웰 또 울트라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루빈이 나온다고 또 이미 예고돼 있거든요. 그러면 메모리는 점점 더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수혜를 우리 또 D램 업체들이 또 보게 되는 거죠. 아마 시간의 차이지만 아마 결국 엔비디아의 실적이 결국 우리 쪽까지 넘어오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근데 그런 엔비디아 칩을 만드는 데가 또 대만의 TSMC인데 네. TSMC도 최근에 또 주가 한번 출렁거렸었잖아요. 뭐 트럼프가 그 뭐 대만에 그렇죠. 대해서 TSMC는 얘기를 해가지고 항상 이 가장 리스크가 다른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이 트럼프라는 리스크가 네. 가장 큰 리스크인데 이게 어제 미국장에서 이 TSMC 주식이 좀 빠졌어요. 거기도 근데 지금 대만 장에서는 주가가 좀 완전 안 빠졌어요. 그 이유는 태풍 개미가 대만에 지금 상륙을 해서 대만 증시가 지금 이틀간 휴장이랍니다. 그래서 아마 26일에 개장을 하면은 좀 직접 반영이 되고 미국 증시 상황이 이제 반영이 돼서 이제 그동안 상황이 다 진정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을 모두 반영하더라도 TSMC가 정말 실적이 빠질 것인가 정말 그렇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TSMC가 트럼프의 그런 이 디스로 인해서 주가가 빠진 후에 2분기 실적을 내놨잖아요. 2분기 실적이 40% 증가라는 그런 40%요. 네, 그런 대단하네요. 그리고 뭐 3분기 실적도 한 30% 증가할 거라는 가이던스를 내놨는데 네. 이게 지금 엔비디아도 칩을 다 못 받으니까 지금 얼마 전에는 이런 보도도 나왔더라고요. 엔비디아가 젠슨 왕이 지난 6월에 TSMC와 만나가지고 자기들을 위해서 패키징을 위한 라인을 별도로 좀 만들어주면 어떻겠는가 했는데 TSMC가 안 돼. 안 돼. 그냥 니들도 똑같이 받아가라고 이렇게 했던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그 의미는 뭐냐. 어쨌든 생산에서의 값은 어쨌든 TSMC라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이 그리고 주문에서의 가장 값은 어쨌든 물량이 가장 많은 애플인 거고. 이 TSMC가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게 애플이 이번에 애플 인텔리전스가 돌아가는 아이폰 16을 또 좀 판매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9월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지금 신나게 이제 칩을 찍어가지고 아이폰 16 제조가 이제 들어갈 때가 됐죠? 그러면 3분기에 보면은 TSMC 같은 경우는 블랙웰도 찍어야 되죠. 아이폰 16 칩도 찍어야 되죠. 그리고 퀄컴에서 지금 열심히 팔고 있는 스냅드래곤, 뭐 X 엘리트, 뭐 PC용 칩도 찍어야 되고, 뭐 수요가 뭐 넘쳐나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수혜주는 결국 TSMC 말씀 듣고 보니까 예, 지금 그런 얘기도 많이 네. 나와요. 네. 지금 다만 지금 트럼프가 자꾸 걸고 넘어지기 때문에 이 지금 주가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주식하시는 분들 정말 아시는 분들 저는 이걸 사야 되는 거라는 말 하시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 어떻게 보면 그 대만 입장에서는 고민이 생각이 들 거예요. 아마 이게 과연 이게 외교의 문제인 건지 정말 산업의 문제인 건지 고민을 해야 될 판인데 제가 우리 방위비 과거 협상에서 한번 취재했던 경험을 의하면은 그리고 트럼프의 과거에 했던 외교적인 수사를 봤을 때는 과연 정말 트럼프가 이렇게 했던 대로 뭐 수입품에 관세를 때릴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수입을 금지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는 그렇죠. 지금 얘기죠. 반도체만 해도 결국 지금
미국이랑 대만은 동맹 수준으로까지 네. 둘이 이제 엔비디아하고 TSMC의 관계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네. 거의 동맹이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이인데 뭐 그거를 아마 수사가 아닐까. 트럼프가 이제 결국은 돈을 받기 위한 어떤 협박용 그런 그러니까 이게 메시지가 아닐까 싶은데. 미국에서도 보면은 진보 보수 진영 가리지 않고 언론들도 지금 이제 좀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저기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 좀 보수 진영이잖아요. 그렇죠. 경제직과다 보니까 트럼프에 대한 쪽이 성향이 좀 보이기도 과거에 했던 격이 많았는데 슬슬 이제 트럼프의 TSMC를 이런 디스하는 그런 성향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보도도 얼마 전에도 냈더라고요. 물론 그런 보도는 뭐 CNN이라든지 조금 좌성향에 있는 그런 매체들도 같이 보도를 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대만 정부도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대만 정부도 이제 뭐 비슷한 이제 메시지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찾아보니까 이제 우리도 좀 이제 내일 용의가 방위에 있다. 대한 그렇죠. 뭐 비용을 좀 부담을 할 생각이 있다. 예. 그 대만이 지금 현재 부담하고 있는 방위비가 GDP 대비 한 2.5% 정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만약 이게 트럼프가 유럽에 요구했던 게 한 2% 정도 수준이었어요. 근데 대만이 2.5%면 아마 한 그 못해도 3% 이상 4%까지 지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또 그러면 대만이 미국산 무기를 산다든지 할 경우에는 또 중국에도 반발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런 걸 또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그런 거에 대한 뭐 논란은 좀 있을 수 있겠죠. 다만 어쨌든 대만 정부가 TSMC를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렇고 미국도 TSMC를 네. 없을 수도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둘은. 맞습니다. 네. 그리고 재밌는 게 TSMC가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최초에 TSMC가 미국에 공장을 짓기 시작한 것도 트럼프 때문에 짓기 시작한 거예요. 트럼프가 하도 그렇군요. 괴롭히니까 예. 일단 가장 먼저 해외 기업 중에 이제 TSMC가 먼저 짓겠다 선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든이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보조금도 지원해주고 하는 그런 액트를 법안들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돌려가기 시작한 거죠. 그런 과정을 TSMC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런 최첨단 라인이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당장 미국으로 이전해 간다고 해서 최고 성능의 칩을 뽑아낸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렇죠. 예. 참 이렇게 말씀 듣고 보니까 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렇게 그 반도체 파운드리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 그 수요를 우리나라가 가져가지 못한다는 게 좀 그 부분은 좀 아쉽네요. 그렇게 수요가 많은데 삼성이 좀 잘했으면 네. 이런 거를 좀 그 수혜를 또 우리 삼성이 좀 받았을 텐데 좀 그러니까 저도 게 좀 아쉽긴 하네요. 가장 아쉬운 게 저건 것 같아요. 마이크론이 지금 시가총액이 사실 뭐 하이닉스 이상으로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예전에도 반도체 취재를 하다 보면은 마이크론은 사실 저기 미국 촌동네에 있는 뭐 기업, 물론 과거에 하이닉스도 뭐 위기가 많이 있었지만은 마이크론도 뭐 망한다는 얘기 사실 많았거든요. 근데 마이크론도 이게 이 기회를 삼아서 지금 굉장히 많이 주가가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마이크론보다 어떻게 보면은 핵심은 하이닉스인데 지금 기회를 어떻게 보면은 마이크론이 더 잡고 있는 그런 셈이죠. 근데 이걸 빨리 우리가 뚫고 들어가서 삼성이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그만큼 우리가 포션을 잡아간다면은 그래도 메모리는 그 대한민국과 이러는 그런 이 시나리오가 뭐 전 세계에 아직 좀 확실하게 좀 우리가 인식이 되지 않을까 네. 싶은데요. 네. 아직은 좀 며칠 전에 어제 보도가 나왔지만 삼성이 좀 엔비디아에 좀 뚫기 시작했다. 근데 뭐 좀 아쉬움이 좀 남았죠. 뭐 이 중국용 제품에 먼저 들어간다라는 해서 좀 투자자들이 많이 좀 실망을 좀 하셨던 것도 있는데 일단 시작이 절반이니까 그렇죠. 이제 H100에도 들어가고 더 중요한 건 블랙에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루빈에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 네. 이제 더 분발해서 좀 뭐 하이닉스만이 아니라 삼성까지 같이 우리가 다 대한민국 반도체가 좀 더
전진해서 좀 AI 시장에 좀 우리가 족조 남기는 그런 좀 네. 계기가 됐으면 더 좋겠네요. 그렇죠. 예. 지금 그 뭐 테슬라나 뭐 엔비디아 주가가 잠시 흔들리면서 뭐 일부 외신에서는 AI의 어떤 그 열기가 좀 식고 있다라는 보도도 좀 있었는데 오늘 백 기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게 좀 단순하게 그렇게 좀 볼 수만은 하루 이틀 만에 그런 상황으로 그렇게 좀 판단하는 것 좀 이르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아무래도 이 기술적 면에서는 기술을 하는 사람들은 뭐 꼭 주가를 보고 발전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물론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주가가 가장 중요하고요. 근데 기술의 발전과 주가 동향 이게 똑같이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정말 이것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고 이게 그렇죠. 뭐 주식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장기 투자자들도 계시고 뭐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일단 정확한 방향에 맞춰 가지고 투자를 하시고 또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혹시 괜히 또 바닥에서 또 털고 가시는 일이 좀 있으면 또 안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제 큰 방향과 그 추세 흐름을 좀 보는 게 중요하다. 네. 이렇게 아무래도 네. 이 3분기 이번에 이제 아이폰 판매에 따른 칩의 확대 또 블랙웰의 판매가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그런 걸 한번 지켜보시면은 이제 요 시기쯤에 이제 AI의 시장에 이게 정점인지 아닌지 한번 우리가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는 아직 조금 더 남아 있다. 그렇군요. 그게 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뭐 기대 한번 보시고 조금 더 여유를 두고 한번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백종민 강유정의 테크토크 오늘 여기까지 해보겠고요. 테슬라의 실적으로 인한 AI 반도체 시장의 혼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뤄봤습니다. 강 기자님 수고하셨고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